하나씩 주제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JS 코스모스님 오셨고요. 철없는 아줌마님께서도 오셨고요. 노나매기님, 로이맘님 오셨고요. 백운찬님 오셨네요. 파란물결님도 오셨고요. 최영숙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전담검사 이정섭과 한화그룹입니다. 자, 제가 왜 갑자기 한화그룹을 들고 왔는지 조금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이정섭하고 한화하고 무슨 관계길래? 그러면서 약간 또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을 발칵 뒤집어 놨었죠. 그래서 이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인 이정섭 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죠. 처갓집에 집사 검사를 했다. 처갓집 집사 검사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들통이 났습니다. 처갓집의 가사 도우미니 처갓집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직원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과 조율을 했다거나 위장 전입을 했다거나 세금 체납을 했다거나 또는 처갓집이 물려있는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거나 혹은 선후배 동료 검사들에게 처갓집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거나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 지금 이정섭 검사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은 경찰과도 일정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처갓집이 걸려있는 사건을 좀 잘 처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담당 관할 경찰서 수사과 같은 곳에 전화를 했다는 정황마저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김의겸 의원이 폭로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이정섭 검사가 처갓집에 집사 노릇을 한 검사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감찰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자, 수사, 감찰.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수처 수사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현재 검찰이 증거인멸 단계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검찰. 자, 이게 공수처가 빨리 좀 수사에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정섭 검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법연수원 32기고요. 71년생입니다. 대일고등학교와 연세대를 나왔고요. 권투 선수를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주로 대기업 관련 사건을 전담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작년, 재작년 이 무렵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공정거래수사부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기업 전담하는 곳이고요. 대기업이 뭐 하청이나 하도급 문제 또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갑질이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그런 전담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정섭 검사는 자기가 맡고 있는 그런 직책과 관련해서 이 대기업을 만난다는 거 상당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대기업들 대부분이 이정섭 검사의 수사 대상이고 수사를 실제로 받은 어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정섭 검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또 폭로가 나왔는데 그 추가 폭로 나온 것이 이번에 또 이게 한화그룹과 관련된 것이죠. 자, 이정섭 검사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프장 직원이나 그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조회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잖아요. 보시다시피 전과 얘기 뭐 이런 거 하신 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전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폭로된 것이 바로 이 재벌가의 부회장과 별도의 모임, 이런 예, 아주 쏙딱한 모임을 가졌네요. 현직 검사와 재벌 해결사의 만남이라고 해서 이걸 또 이번에 김우겸 의원이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처갓집 집사 노릇을 한 것을 넘어서 이 대기업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수시로 가졌다라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정석 검사가 함께 지금 뭐 와인 마시고 있고 건배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네. 자, 근데 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재벌 그룹의 해결사로 불리는, 아마 그 그룹의 부회장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쏙딱하게 모임을 가졌네. 가만 보니까 가족 모임 같아요. 그렇죠? 이정석 검사의 가족과 그다음에 재벌 부회장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쏙딱하게 모임을 가졌네. 여기가 어디지? 예.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강원도에 있는 어떤 리조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강촌에 있는 강촌 엘리시안이라고 합니다. GS 건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강촌 엘리시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 중단됐나? 하여튼 좀 이렇게 영업을 활발하게 하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가 스키장이 있는데, 이게 그 지역이 사실 요즘 기후가 좀 따뜻해져서 그런지 스키장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키장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곳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런 곳에서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네 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정석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재직할 당시에 이 문제의 재벌그룹 관련된 사건을 꽤 많이 수사했더라. 이정석 검사가 수사한 부분도 있고 관여한 부분도 있고,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서울중앙지검이 조사한 이 재벌그룹 관련 이 사건이 꽤 여러 건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 도대체 이 재벌그룹이 어디냐?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화그룹입니다. 한화그룹 쪽에서 한화그룹의 부회장이라는 분하고 이 이정석 검사,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가족 모임 같은데, 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쏙딱한 모임, 와인 파티 같은 걸 한 것 같나요? 보면 식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와인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뭐 저녁 모임이 됐든 어째 가족 모임이 됐든 하여튼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김우겸 의원이 이번에 또 추가로 폭로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정석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혹은 검찰 등이 한화그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 수사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한화는요, 2017년에 LNG 비축기지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이 당시에도 여러 개의 건설회사가 다 걸렸는데 그 걸린 회사 중에 한화가 포함이 됐어요. 2017년. 이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정석 검사가 이때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분가 6분가에 있던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김동선 변호사 폭행 사건, 김동선 변호사가 아니고요, 김동선 한화 3남 셋째 아들,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이 변호사를 폭행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바로 이해 그 술집 종업원 폭행 사건도 하나 있었죠. 어쨌거나 2017년에 한화그룹이 서울중앙지검을 좀 뻔질나게 들락거려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또 있죠. 2018년에는 산업용 화약 담합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용 화약, 그러니까 이제 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다이나마이트를 뻥 터뜨려 가지고 이제 공사하잖아요. 터널 팔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 화약을 공급하는 데가 한화하고요, 고려 노벨화학인가고 두 군데서 하는데, 이 고려 노벨화학이라는 데하고 여기 한화하고 서로 담합을 해서
납품가를 조정했다. 자기들끼리 올렸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의 경우에는 이정석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그 공정거래조사부에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정석 검사 혹은 검찰과 이 하나그룹과의 관계는 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제가 이정석 검사하고 한화의 직접적인 관계를 조금 찾기는 애매했습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가 수사한 사건이긴 한데, 이게 당장 이정석과 관련이 있나 부분은 조금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세히 하나 보실게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보실게요. 2017년 LNG 담합수사 급물살 검찰이 나오죠. 이게 2017년 6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가 고발한 13개 건설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삼성, 대우, 현대, 대림, GS, 포스코, 두산, SK, 한화건설 등이다. 뭐 이렇게. 예, 2017년 검찰 과징금 LNG 담합에 관련해서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2017년 한화 세 번째 아들 김동선 씨의 만취 폭행 사건. 이게 처음에는 술집 종업원을 때렸고요. 그해 11월 달에는 변호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집행유예로 나오게 돼요. 재밌는 거는요, 당시 이 김동선,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을 담당했던 검사가 누구라고? 정순신. 오, 야, 이런 데서 나오네. 그죠? 야. 자, 그리고 이때는 형사 7부.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폭행 사건, 이거 같은 것도 형사 6부예요. 야, 묘하다, 그죠? 예. 자, 제가 알기로 이 무렵에 이정석 검사는 어디 있었느냐?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 검사로 있었어요. 부부장 검사로 있었는데 이 부부장 검사는 어디에 배치됐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확인하기로는 형사 6부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조사부에도 있었어요. 근데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참 애매하게 엮인 거지, 하나그룹하고. 공정거래수사부에 있었다면 아까 다른 사건이 또 걸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LNG 사건하고 걸리잖아요. 예? 요거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게 2017년이고요. 근데 만약에 형사 6부에 있었다면은 이 하나 김동선 이게 집행유예 사건하고 또 걸려요. 야, 이거 애매하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취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검사 배치표를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해요. 검사 배치표를 찾아보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나 아슬아슬 근처에 있었던 건 확인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공정거래조사부 한화 노벨화약 담합 사건 수사, 이건 2015년 건데 요건 또 재밌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 한동훈이 또 등장하네요. 와, 참네. 많이 엮인다, 그죠? 이정섭도 엮이나 했더니 갑자기 정순신이 나오네. 그러더니 갑자기 또 한동훈이 나오네. 이건 2015년이긴 해요. 근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엮인다, 그지? 한화하고 검사들하고 이래 엮이고 저래 엮이고,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 한화 부회장하고 이정석 검사하고 또 가족 모임 비슷한 거를 쏙딱한 리조트에서 이렇게 했다. 이거 우연인가? 여러분, 제가 이게 참 찝찝한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보세요. 딱 맞아떨어지게 얘가 담당 사건 관계자하고 만났다라고 꼭 집어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 거시기하죠. 등장하는 인물이 이정석, 정순신, 한동훈이면 얘들이 다 윤석열 라인 아닌가? 그죠? 소위 말하는 특수통 라인들 아닌가? 예. 연결이 없다고 말 못할 것 같아. 그죠? 참 희한하게 엮인다. 그죠? 묘하게 엮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 이때 또다시 산업용 화약과 관련해 가지고 한화하고 고려 노벨화학이 재판을 받아서 벌금형에 처해졌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나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예 이정섭과 한화 이래가지고 제가 좀 쭉 뒤져봤더니 이게 나옵니다. 바로 올해 8월달, 지난 8월달입니다. LH발주 아파트, 한화, 두산, 현대, DL 시공하자 발생 최상위 불명예라고 하면서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한화건설이 너무 하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 담당 수사가 어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한화 관련된 건설 시공 하자 발생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이정섭 부장검사가 한화건설을 수사한대. 야. 이게 일단 LH에 대한 수사인데 LH건설과 야 이거 참 이거 묘하다 그죠 이거 이거 연결이 하나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LH보험 입찰 담합 삼성 하나 메리츠 기수. 이게 이제 보통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요. 뭐 이게 그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잠재가 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리 그 보험을 들어둡니다. 이게 LH에서 이런 보험을 여러 보험사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들게 되는데 이때 삼성 한화 메리츠가 입찰 담합을 했더라. 그러니까 LH에서 건설 관련 보험 이거 입찰을 하는데 여기서 담합을 했다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가지고 기소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도 담당 검사가 누구?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야. 야 이거 우연인가요?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자 그리고 이게 2022년 12월이고요. 2022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12월과 11월인데 국내 손해보험사 7곳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입찰 담합 혐의인데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는이라고 또 돼 있네. 한화가 여러 건으로 걸렸네. 그죠? LH건설, LH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실 시공과 관련해 가지고도 검찰의 수사, 뭐 어떻게 보면 뭐 간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사 대상에 올랐고 여기 보험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또 올랐고 야 이거 우연인가요? 그런데 그 한화하고 이정섭 검사하고 쏙당하게 모여서 한 잔 땡기셨어? 식사도 하시고 이거 과연 괜찮은가요? 자. 이정섭 부장검사는요, 이정섭 2차장 검사는요, 작년까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부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혹은 형사 7부에서도 근무를 했던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까지 한화그룹을 담당했던 데가 공정거래조사부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혹은 형사 7부였고요. 여기서 형사 7부에는 정순신도 한번 걸려 있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옛날 부장은 한동훈이었고 예. 자,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게 직접적인 연관을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굳이 의혹을 제기할 게 없다라고 넘어가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세요. 박형임님께서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시지. 예, 저 냄새 많이 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정섭과 한화 사이에 나는 냄새일 뿐만 아니라 특수부 검사들과 재벌 기업 사이에 나는 냄새라고 보셔도 과언 아니에요. 검찰이 필요할 때, 자신들이 필요할 때 재벌 기업을 집적이고 재벌 기업은 화들짝 놀라서 검찰청에 불려다니게 되면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뭔가 또 대가를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냐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들 아닌가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검사가 이렇게 그 재벌, 자기가 수사를 하고 있는 재벌 그룹 부회장을 만나서 합니까? 더군다나 그 재벌 그룹 부회장, 그 한화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은
그 동네 한화그룹에서 해결사라고 불리는 사람이랍니다. 제가 한화그룹의 해결사가 누구냐, 부회장이 누구냐라고 제가 좀 확인해 봤어요. 4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금춘수 부회장, 여승주 부회장, 김창범 부회장, 최광호 부회장 뭐 이렇게 4명 정도가 떠오르던데 일단 금춘수가 지금까지는 한화그룹의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한화그룹 해결사 부회장으로 하면요, 금춘수라는 이름이 떠요. 그런데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인상이 틀려요. 이 금춘수 부회장은 이마가 좀 넓습니다. 이렇게 많이 넓어요. 이렇게. 예. 좀 모발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이 사진에 나온 거로는,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뭐 여승주 부회장일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한화그룹 쪽에 물어봤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 한화는 맞지? 이러니까 우리 억울해요 라는 말부터 먼저 하긴 합니다만, 일단 한화가 이정석 검사하고 접촉을 했다라는 부분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 말로는 아니 거기 그러니까 한화 쪽의 리조트가 아니고 다른 회사 리조트 아니냐, 우리가 접대하려면 한화 리조트로 모셨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화 리조트가 속초에도 있고 양평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양평 쪽으로 해서 딱 속닥하게 자리했으면 됐지, 왜 GS건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춘천 그 강촌 엘리시안 걸로 갔겠냐, 그건 우연히 만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합디다. 근데 우연히 만나기도 뭐한 것이, 거기가 옛날만큼 이게 그 스키장 운영을 오래 안 해요. 스키장을 좀 빨리 문을 닫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스키장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스키장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우연히 같이 만났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골프를 치러 가서 만났다, 그럼 모르겠는데 겨울철에 또 거기 골프를 하나, 골프장이 있긴 합니다만, 예. 하여튼 근데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또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여하튼 뭐 한화는 억울하다고 합니다만, 억울하든 안 하든 부적절한 만남인 건 분명해 보여요.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를 간다는 건 옳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시어인님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화 니네는 바람을 집에서 피냐? 그 말씀도 예, 그럴싸하네요. 자,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정섭이 수상하죠. 한화그룹도 수상하죠. 이들 사이에 과연 깨끗하고 이너선트한 관계만 있느냐?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수사든 뭐든 해봐야겠죠. 자, 근데 이 수사가 현재 좀 이렇게 좀 빨리 진행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미적거린다는 느낌이 많고요. 하는 척 하는 모습도 잘 안 보여요. 보통 지금까지 검찰이 자신들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는 척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는 척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뭉개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정석 검사의 핸드폰이 바뀌었거나 여러 가지 조작, 하여튼 뭐 이정석 검사의 핸드폰에 뭔가 손을 탔다, 이정석 검사의 핸드폰이 손을 탔다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가 카톡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핸드폰 바꾼 경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뭐 완전히 갈아엎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잘 나타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없앴다가 로그아웃 했다 다시 등장하는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일이 최근에 벌어졌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정섭 검사의 핸드폰은 지금 손을 탔지, 증거인멸이 진행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핸드폰 압수수색을 제때 안 해가지고 이걸 핸드폰이 교체됐다거나 뭐 디가우징이 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검찰이 대놓고 증거인멸을 교사 방조한 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요 관련자들이 줄줄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점 제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아마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 압수수색한다고 설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정석 검사의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제기가 됐는데도 검찰이 제때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 될 거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관련된 검찰 관계자,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장, 수원고검장, 서울 고검장, 그다음에 그 대검 관계자들 줄줄이 다 탄핵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 검찰한테 이 사건을 맡겨놓을 수는 없겠죠. 이거는 검사의 비위 의혹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루시아님, 증거인멸한 거죠. 대놓고. 그러니까 아니 일반 시민이라면 이런 경우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핸드폰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조중동 가만히 있었겠어요? 증거인멸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조중동 지금 입 다물고 있네. 노골적으로 검찰 편향 있죠. 검찰 친검, 아니 검찰의 나팔수, 검찰 호위무사로서의 그런 모습을 전혀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견제하고 막고 또 여론 형성을 해야 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언론 역시 침묵을 함으로써 이런 증거인멸을 부추기고 방조하는 것이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자, 하루라도 빨리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문도영님, 정권 바뀌면 윤석열 사단 모두 특검해야 한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